안녕하십니까. 앞 시간에 문신의 조직병리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서남수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고 문신과 바디아트를 비즈니스로 간주할 때 아마도 규모가 제일 큰 나라일 걸로 생각되는 미국에서의 문신과 바디아트 산업의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미국에서 문신이 세대가 거듭되면서 인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황과 이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살펴보고 미국 내에서 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향후 성장 전망 등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문신사, 즉 타투 아티스트가 되는 과정과 어떤 식으로 자격증이 주어지고 이것이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샵을 오픈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현 추세로 어느 정도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아직 세밀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이들 산업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문신과 바디아트의 폭발적인 인기는 여러 통계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조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는 미국인 4명 중 1명 또는 3명 중 1명은 적어도 1개 이상의 문신을 몸에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특히 세대 간 문신 또는 바디아트 현황을 비교해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문신을 자기 표현이나 미학적인 액세서리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수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과 달리 드러나는 부위의 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문신과 바디아트가 사회적으로도 널리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미국에서 약 1000여 명을 연령별로 무작위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이 표를 보면 베이비 부머, 즉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13% 정도에 그치지만 보다 최근 세대를 보게 되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연령대는 무려 41% 정도가 문신이 있다고 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Gen Z라고 불리는 세대에서 비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조사 시점에서 미성년자가 많이 들어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미래의 시점에 조사를 해보면 아마도 더 이 비율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18세 이상의 사람만이 합법적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서 문신을 할 수 있고 그 이하에서는 일부 주에서는 부모 허락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문신이 이토록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 문신을 받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일반적으로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신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인팅의 가치가 예술적인 면과 작가의 네임밸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문신도 타투 아티스트의 기술이나 유명함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밖에 문신의 크기, 부위, 어느 정도 복잡한 그림인지, 흑백 또는 칼라 잉크를 사용하는지, 최신식 문신 기계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문신인지 아니면 이전 문신을 덮어서 다른 모양을 그리는 것인지 등에 따라서 가격은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여기서 작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단일 색상으로 30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정도의 문신 사이즈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도의 문신은 100불에서 200불 정도의 가격이 일반적이고 시간당 문신사에 따라서 100에서 250불 정도의 가격을 받거나 유명한 문신사의 경우는 훨씬 더 높은 시간당 요금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등이나 허벅지 또는 팔 전체를 감싸는 이른바 슬리브 타투라고 하는 시간이 하루 또는 며칠이 필요한 문신의 경우 하루당 얼마 하는 식으로 비용이 책정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표는 흔히 볼 수 있는 타투샵에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온라인에 공지해 놓은 표인데 맨 위 왼쪽에 보시면 슬리브 타투라고 해서 어깨 부위부터 손목까지 전체를 감싸면서 그리는 문신을 얘기하는데 아래쪽에 보이는 아래쪽 그림에 보이는 문신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1,500에서 6,000불 정도 하고
가슴이나 허벅지에 그리는 문신은 2,000불 정도 한다고 광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좌측의 타투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어 보기가 싫어지니 이를 새로운 다른 타투로 덮어서 그리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더 많이 추가되게 됩니다. 코로나 발생 직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등록된 합법적인 타투샵은 26,000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 7에서 8%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은 적어도 3만 개 가까운 등록된 샵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샵을 오픈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살펴보면 가장 큰 변수인 렌트를 제외하더라도 장비와 재료를 어떤 것을 쓰는지에 따라서 2만 불에서 30만 불까지 큰 비용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정집 차고 같은 곳에서 책상 하나 놓고 오픈한 샵은 적은 비용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반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부티크, 메디컬, 스파와 같이 영업하는 형태는 당연히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 외에 퍼밋과 면허를 얻고 갱신하고 하는 과정에 1년에 500불에서 4,000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보험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구글이나 소셜미디어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 이것 또한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이렇듯 개인들의 문신과 바디아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타투 아티스트에 대한 직업적인 관심과 타투샵 비즈니스를 해보려는 사람의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검색창에 타투샵 또는 타투 비즈니스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수없이 많은 타투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와 타투 아티스트 입문부터 비즈니스 개업까지 유료로 도움을 준다고 하는 서비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이트에서 캡처해온 화면인데 맨 위쪽에 타투 비즈니스 사업 계획을 짜준다고 하는 사이트부터 가운데는 타투샵을 가지려면 얼마 정도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과 순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그 과정을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광고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타투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떤 그림을 선택하고 어떤 타투 아티스트가 좋은지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웹사이트도 예를 들어서 맨 아래 보이는 것처럼 문신에 관한 모든 것을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문신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맞추어 타투 아티스트 직업에 대한 관심 못지 않게 문신 재료의 개발과 공급에 있어서도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문신 재료, 즉 타투 서플라이즈라고 검색을 해보면 수없이 많은 재료 공급사의 웹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잉크와 일회용 소모품으로부터 각종 기구, 도안, 소독과 관련된 약품 등을 공급하는 판매처가 말 그대로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잉크의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급 잉크일수록 더 비싼 가격을 받습니다. 문신을 하는 데 있어서 소모품 비용으로는 당연히 잉크 가격이 제일 많이 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 흑백으로 팔 전체를 어깨부터 손목까지 감싸는 슬리브 문신을 하는 경우 여러 통의 잉크가 필요하고 그 가격만 약 500에서 600불 정도이고 여러 가지 색상의 잉크를 이용할 경우 당연히 그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과 연관되어서 문신과 바디아트 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놓은 자료들이 많은데 이들 모두 현재 이들 산업의 규모가 수십억 불 규모라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이 규모가 해를 지나면서 더욱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의 성장과 규모 확대는 여러 가지 다른 기회도 제공하는데 이를 잘 이용하면 먼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투 아티스트, 타투샵, 타투 재료 개발 및 공급에 관련된 산업의 규모만도 몇십억 불 규모이고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에서 파생되는 문신 제거, 그리고 비교적 무해한 잉크와 새로운 기술 개발 등이 산업 전반에 낙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타투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이나 뛰어난 예술성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신 산업을 접목하는 곳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 이들 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이를 잘 관리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시장인 만큼 많은 비즈니스 연구 결과와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Fortune Business Insights라는 곳에 발표된 현재 시장 규모와 2030년까지의 성장 전망 그리고 예측에 따르면 현재 20억 불 정도인 시장 규모가 연 9.87% 정도의 성장을 거듭해서 2030년에 이르면 거의 40억 불로 2배로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40억 불이면 원화로 5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큰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타투 아티스트는 미국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많은 분야의 자격증과 면허 등이 주 정부, 즉 스테이트 거버먼트나 주 법, 스테이트 러 또는 룰에 의해서 결정되고 관리됩니다. 의사 면허, 간호사 면허 같은 의료 면허도 각 주의 스테이트 메디컬 보드에서 주법에 의해서 수여하고 관리하며 면허 유지를 위한 조건도 주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타투 아티스트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주에서 자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가장 최소의 요구사항으로 교육 이수 내용과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내용 중 보건의료 그리고 위생에 관한 내용 그리고 감염 방지에 관한 내용은 거의 모든 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을 이수한 뒤에 시험 통과를 필수로 요구하는 주들도 많은데 대부분 간단한 규정에 관한 내용, 보건위생, 그리고 문신의 원리와 테크닉, 부작용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필기시험으로 보게 합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18세 이상인 사람만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주들도 많으며 상당수의 주에는 범죄 경력 등 신원 조회 등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가 면허 자격증 등에 있어서는 규정이 세밀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주에 비해서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Safe Body Art Act라고 하는 규정 안에서 문신사들의 면허와 교육 그리고 트레이닝 등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최소 6개월간의 주에서 인증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면허가 있는 문신사 밑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 과정에 혈액 감염 방지를 포함하는 위생 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지역의 헬스 디파트먼트에 매해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불시 위생 검사도 같이 행해지게 됩니다. 주에 따라서 다르지만 면허 조건을 충족하는 교육 과정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먼저 타투 스쿨이 있는데 몇 주 속성 과정을 제공하는 곳부터 6개월짜리 코스 등이 있고 비용은 5,000불에서 10,000불 정도로 다양합니다. 도제식 과정으로 이미 면허가 있고 개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문신사들에게 직접 교육을 받아서 인증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기간이 정해진 곳도 있고 아니면 수년간 점차 진급하면서 수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으로 지식을 배우고 실습은 타투샵에서 하는 등의 하이브리드 과정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신을 잘하고 위생적으로 하는 것 외에 비즈니스 측면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문신 전 그리고 후에 부작용 방지를 위한 교육과 문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지도하는 방법 등의 내용도 교육과정에 포함하기를 요구하는 주도 있고 일종의 의료 차트처럼 문신 관련 기록도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주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신과 바디아트 산업은 매우 큰 시장 규모와 성장률에 비해서 비교적 세밀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타투나 피어싱 등이 몸에 잉크나 이물질을 직접 주입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재료와 시술자의 자격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된 기구 하에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이와 연관된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문신사, 즉 타투 아티스트는 대부분의 주에서 자격증과 관련된 규정으로 감독을 하지만 오히려 타투 잉크 등은 현재 전혀 FDA 같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투나 바디 피어싱에 사용되는 재료는 몸에 주입하는 이물질로 취급되어 의약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규정 하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지만 관련 규정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를 임상적으로 안정성 및 동물 실험 등으로 판별하고 인증해주는 기관 등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천 수만 종류의 잉크와 피어싱 재료를 모두 다 실험할 수는 없더라도 신청하는 것들에 한해서 안정성 검사를 통과하면 인증 마크 등을 부여하는 것 등이 문신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문신사들의 교육과 CME 같은 Continuing Education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조직도 필요하며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부작용이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기구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의료기기 또는 재료를 개발하는 기업들과 제휴하여 새롭고 안전한 잉크와 피어싱 재료 등을 개발하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이를 또한 관광산업 등과 연계하는 것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라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예술대학, 즉 Art and Design School 또는 칼리지 등에서 타투 아트가 공식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고 이들이 새로운 디자인이나 기법을 개발하는 데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분야도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문신과 바디아트 산업의 현황과 미래, 그리고 문신사가 되는 과정, 그리고 주별 면허 과정, 그리고 미래에 커질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문신과 바디아트 산업은 현재도 수십조 원 규모를 이루고 있지만 관리 감독 그리고 전반적으로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의 부재가 아쉽습니다. 대한 문신 피어싱 학술 대회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메꾸어 줄 수 있도록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기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